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앨런 L. 워커의 아이 없는 완전한 삶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앨런 L. 워커는 이 책을 통해서 아이 없이 살게 된 사람들의 주변의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아이가 없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불안, 또 미래 및 노후에 대한 진솔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아이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수히 많다는 점에서 이 때문에 남들에게 오해를 사고 소외당하는 기분을 자주 느낀다는 점에서 어느 소수 집단과 같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받아들이고 통제하지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들은 담담히 내려놓았으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건강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런 점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부조화란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만든 용어로 모순되는 두 가지 태도나 믿음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받게 되는 불편한 느낌을 의미한다. 이 불편한 느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태도나 믿음, 행동을 달리하거나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합리화란 자신에게 결여된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것이다. 즉,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실은 처음부터 별로 원하지도 않았다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자신은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신중하게 현재의 삶을 선택한다. 아이를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범주의 사람들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자의에 따라 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독립적이고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수자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하며 살아왔고 지금껏 살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고통을 느껴왔다고 털어놓았다. 아이를 원하지만 사정상 낳지 못한 이들도 함께 느끼는 양면적인 감정이다. 수자는 살면서 가끔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이 정말 옳은 선택을 했는지 자문해보는 사람이었다. 다들 그렇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업,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그렇게 자문하며 살아간다. 애니와 결혼하기 전 전초와는 일찌감치 아이를 낳지 말자고 결정했더랬죠. 그런데도 아이들을 낳고 사는 친구들을 보면 자꾸만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봤지만 마음이 끌리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봐주는 유모를 둘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낳을 순 있겠다는 생각은 종종 했죠. 혹은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한 아이들을 낳을 수 있거나 아이들이 내 노년의 곁에 있어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낳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물론 그런 보장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위험 부담을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타들의 임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아이를 낳지 못한 나는 열애되었거나 비정상인이 된 기분이다. 런웨이는 임신과 낙태를 거치고서야 자신은 아이를 원하지만 상황에 떠밀려 아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안 것이다. 낙태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만약 아기를 낳고 살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런웨이는 낙태 결정을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그때 아이를 낳았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지금쯤 어엿한 젊은이가 되었으리라.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런웨이는 상실감과 슬픔을 애써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었다. 인생에는 온갖 선택지가 있지만 다들 우연이나 운에 이끌려 지금의 자리에 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를 가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자녀 없이 사는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낳은 일을 후회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사무장 데니지의 말은 이랬다.
하나든 여럿이든 아이를 꼭 낳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게 타고난 욕망인지 사회 환경이나 동년배들의 시선 때문에 생겨난 욕망인지 잘 구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경우엔 이 세 가지 요인에 조금씩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특정한 시기가 되면 자신이 필멸의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즉, 자손을 통해서만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는 얘기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손을 통해 미래와 연결된다. 생체 시계의 째깍거림의 조바심을 느끼는 시기에는 부모가 되려는 순수한 갈망 이상의 요소들이 판단에 개입한다. 하나는 동년배 집단의 압박으로 친구들이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집단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 하나는 우연이다. 누구와 사귀느냐, 사귀는 사람과 무슨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을 쓰는 방식과 감정 에너지를 표출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출산의 압박을 받고 난다. 작은 서점 주인인 신라가 털어놓았다. 30 즈음이었던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윌트와 나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가족 모임에 참석했죠. 나를 보자 방 저편에 앉아있던 고모가 득달같이 달려와선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고 묻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면서요. 그 후로 오랫동안 고모 말을 수차례 곱씹으면서 언제 후회를 하게 되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느낌은 안 오네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니 말이에요. 아이 없이 사는 성인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동년배들이 조부모가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또다시 상실감과 겉도는 기분을 맛보게 된다. 손주를 본 동년배들이 너도 나도 지갑에 든 손주 사진을 꺼내 돌려보기 때문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낳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마음에서 슬픔을 덜어내고 편안한 사회 연결망을 구축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양육기를 훨씬 지난 노년의 나이에도 계속 상실감으로 고통받게 된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길 좋아하고 여성스럽다는 것이 자녀를 가진 사람만의 특성일 수는 없다. 내가 인터뷰한 여성들 중 대다수가 자신을 친구들과 가족을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이런 자질을 가졌다 해서 꼭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싶어 하진 않는다. 여성들을 아이와 관련 짓는 것은 사회적 기대의 한 예라고 봐야 한다. 아이가 없는 성인들은 자녀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대로 활동하거나 생활의 균형을 되찾기가 수월한 편이다. 오직 나를 위해서만, 나에게만 집중해서 살면 되기 때문에 정상 궤도를 유지하면서 살기가 어렵지 않다. 가수 존 바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둘 다 자녀를 원치 않는다면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각자 유지하며 살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아이를 원하고 한 사람은 원치 않는다면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기 어렵다. 아이가 없는 커플들도 아이가 있는 커플들 못지않게 가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둘뿐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아이가 있는 커플들보다 서로에 대한 감정 애착과 의존성이 더 강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친구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출산 대열에 낄지 아니면 우정이 변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흔히 집단 내에서 소외감이나 부적응자가 된 기분을 느낀다. 부모들은 수천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 장의 기저귀를 갈고 입학식 날 아이를 차에 태워 학교까지 바래다 주며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모아두고 아이가 출전하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부부끼리 주말 여행을 가는 대신 아이와 함께 가족 여행을 가고 손주 볼 날을 고대한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탓에 나는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색하게 입을 다물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대가 나를 어른의 세계에 합류하지 못하는 만년 어린애로 여기며 왜 그렇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럴 때면 왜 남들처럼 평범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까 자문해 보게 된다. 이렇듯 사회 부적응자처럼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길인데 말이다. 아이 없는 사람들 중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이들도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피자는 자신이 노인이 됐을 때 제일 걱정되는 점이 남편 존 없이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거라고 했다. 존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에요. 각자의 가족하고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데다 회사를 자주 다녀서 각별히 친한 친구들도 없어요. 나중에 혼자 남으면 아무래도 나는 본가와의 끈이 있으니 다시 본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생활이 공공해질 걱정은 없지만 나이 들어 건강이 망가지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돼서 양로원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살게 될까봐 걱정돼요. 수잔의 얘기를 되새겨보니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해 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거나 사교 모임에 참석하거나 교회에 다니는 등 지원망을 구축하는 방법은 여럿 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수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건강도 그만큼 더 잘 챙길 수 있다. 엔지니어인 로리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과 나는 수입이 좋고 편안한 삶을 즐기고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은퇴 후에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다 세워둔 상태고요. 집을 포함해 현재 우리가 소유한 자산도 대출 없이 온전히 우리 것이에요. 만약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낳아 키웠으면 이렇게 일찌감치 재정이 안정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노인 돌봄 서비스 비용을 비롯해 여생 내내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마련해야 한다. 유산 상속에 관해 명확한 지침을 남겨둬야 하며 사망 선택 유언도 미리 해두어야 한다. 아서 C. 브룩스는 국민 행복 지수에서 부모인 사람들이 아이가 없는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7% 정도 낮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통념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앨런 L. 워커의 아이 없는 완전한 삶을 다 읽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했던 모든 이들의 말에 공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친구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시기에는 공감을 하지 못해서 소외된 기분이 들고 나이가 들면 손자들의 이야기로 또 한 번의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 미리 외로움과 쓸쓸함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손자를 두어야 할 나이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요. 모임에 나가기가 싫더라. 다들 손자 사진 보여주며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살려는 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노후의 외로움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와 사후의 대책을 미리 유언으로 남겨두기를 계획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은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인생 아닐까요? 이렇게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